남편 없는 날, 형부가 내 방에 들어왔다.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 없는 날, 형부가 내 방에 들어왔다 입니다. 남편이 집을 비운 날, 창밖에는 쏟아지는 포우.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립된 듯 답답했습니다.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. 문을 열자 젖은 셔츠와 차가운 눈빛의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. 남편은 없고 닫힌 문 뒤 빗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 단둘이 남겨진 순간, 그리고 그 긴장은 곧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. 굵고 무거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탁탁 때리며 방 안 공기를 눅눅하게 적셔갔습니다. 남편이 출근한 뒤 집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고 더 낯설었습니다.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젖어 있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띵동, 띵동. 초인종 소리. 빗소리에 묻혀 순간 착각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.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이 빗속에 누가 찾아왔을까? 문을 열자 젖은 셔츠와 흠뻑 젖은 머리칼, 그곳에는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. 비가 너무 와서 잠깐 피하려고 왔어. 낮고 굵은 목소리.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집 안은 오직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. 형부는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. 저는 흥급히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. 이거 쓰세요. 그런데 그는 수건을 받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피하지 않는 눈빛, 꿰뚫리는 듯한 시선. 그 눈빛 속에 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. 제가 숨길 수 없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. 왜 하필 오늘일까? 남편 없는 날, 폭우가 내리는 날, 형부와 단둘이 이 집에 갇히게 되다니. 저는 커피를 끓이겠다고 부엌으로 몸을 피했습니다. 하지만 등 뒤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습니다. 형부였습니다. 괜찮아. 그냥 앉아있지. 그의 목소리 평범했지만 묘하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.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. 형부는 소파에 앉아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.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렸지만 이 좁은 공간은 이미 그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남편은 오늘 늦지? 형부의 질문. 네, 아마 늦을 거예요.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. 제 목소리는 너무 짧고 너무 떨렸습니다.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. 묘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.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. 저는 시선을 피하려 TV를 켰습니다.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. 왜냐면 형부의 시선이 아직도 제게 머물러 있다는 걸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. 커피잔을 들어 올리던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. 그 작은 떨림조차 형부는 놓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괜찮아?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? 불편해 보이는데? 그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
목소리 끝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.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아니에요. 아픈 데 없어요. 하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알 만큼 흔들렸습니다.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. 형부의 존재감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. 그 순간 번개가 창문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방 안을 환하게 비춰 보였습니다. 형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. 그 눈빛 속에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욕망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.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. 숨이 막혔습니다.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형부는 내 방 안에 있었습니다. 닫힌 문, 단둘이 남은 공간, 그 안에서 시작된 긴장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. 거실에 정적이 깔렸습니다.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오직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며 방 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. 형부는 말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 침묵은 더 큰 압박이 되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. 저는 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. 잔 안의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뭔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형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. 정면에서, 옆에서, 위에서, 마치 공기 자체가 그의 눈빛이 되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. 왜 이렇게 긴장해? 형부가 낮게 말했습니다. 그런 거 아니에요.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. 형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봤습니다.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.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.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과 합쳐지는 것 같았습니다. 쿵, 쿵, 쿵.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저 형부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.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.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.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. 그 작은 소리조차 너무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. 형부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. 저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. 괜찮아. 무서워하지 마. 낮고 묵직한 속삭임.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.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여오는 듯 숨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.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. 제 손 바로 옆이었습니다. 간격은 단 몇 센티. 저는 손을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이건 잘못된 거야.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해. 남편이 모른다 해도 난 아내잖아. 그런데 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? 왜 이렇게 심장이 뜨겁게 뛰는 걸까? 죄책감, 두려움,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에 숨어있는 알 수 없는 호기심. 형부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다시 눈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.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움츠렸습니다. 하지만 그 움츠림은 도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.
형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.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. 순간 방 안은 빗소리와 심장소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그는 제 귀 옆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. 넌 지금도 날 밀어내지 않잖아. 날 원하고 있지.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.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고 숨은 막혔습니다. 하지만 정말 밀어내지 못했습니다.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그의 웃음, 그의 따뜻한 눈빛, 늘 제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모습이 스쳤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지금 제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형부의 눈빛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그 눈빛은 남편과 달랐습니다.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. 대신 금지된 열기를 품은 채 제 몸 깊숙이 타고드는 듯했습니다. 저는 혼란 속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미안해, 미안해, 제발 이건 아니야. 하지만 제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떨리는 손가락은 움켜쥘수록 더 힘이 빠지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며 남편을 떠올린 순간보다 형부가 숨결을 가까이 들이밀었을 때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. 방 안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. 빗소리조차 멀리서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. 대신 제 귀에는 형부의 숨소리와 제 거친 호흡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 숨소리가 부딪히고 뒤섞이고 공기마저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. 돌아갈 수 없는 뭔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틈 사이를 스며들듯 제 안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.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.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고 있었습니다.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형부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.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.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메이고 내쉴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. 저는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. 안 돼, 멈춰야 해. 하지만 몸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. 형부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제 손등 가까이에 멈췄습니다.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지만 그 떨림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. 밀어내야 한다. 소리쳐야 한다.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대신 저는 더 크게, 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. 형부의 시선이 제 눈을 꿰뚫었습니다.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불길하게 뜨겁고 위험했습니다.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? 왜 도망치지 못하는 걸까?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데도 이 순간 나는 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. 죄책감과 공포,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뒤섞여 내 안을 잠식해갔다. 형부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. 그림자가 내 앞을 덮쳤습니다. 저는 온몸이 굳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.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. 그리고
귓가로 낮은 속삭임이 흘러들었습니다. 넌 이미 알고 있잖아.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. 형부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. 마치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. 형부, 제발 그만.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하지만 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는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. 숨결이 피부에 닿았습니다. 뜨겁고 무거웠습니다. 저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. 쿵, 쿵, 쿵.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. 안 돼. 이건 잘못된 거야. 그런데 왜 나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어쩌면 기다려왔던 걸까?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. 눈물 속에 담긴 건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.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.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건 분명히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. 형부의 손끝이 마침내 제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.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.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. 그 손길은 무겁고 뜨거웠습니다.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경계가 흔들렸습니다.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멈췄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.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. 남편 없는 집, 닫힌 방 안, 단 둘이 남은 공간. 형부와 나 사이의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무너진 순간이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. 무너진 경계 위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.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숨소리 하나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형부의 손은 아직 내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.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얼굴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. 대신 눈앞의 형부가 더 선명하게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. 넌 이제 거짓말 못해. 형부의 목소리가 낮게 무겁게 울렸습니다. 그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단호한 확신만이 실려 있었습니다. 저는 입술을 떨며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. 형부, 제발 이러면 안 돼요.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습니다. 끝 음절이 갈라져 나가며 마치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,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. 말을 하고 나서도 저는 알았습니다. 그 말조차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. 입술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심장은 정반대로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.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위에서 열심히 내리꽂고 있었습니다.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이든 어쩔 수 없다는 걸 저에게 납득시키듯이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. 넌 이미 알고 있어. 날
원했다는 걸.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. 숨이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. 저는 그저 그 육체에 사로잡힌 채, 아무 반응도 못한 채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. 나는 무너졌습니다. 이건 꿈일까? 아니면 현실일까? 나는 누구의 아내인가? 나는 지금 누구의 여자인가? 빗소리는 마치 심장을 찢어내듯 요란했고 내 안의 모든 감정은 뒤섞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요동치는 몸부림이 끝날 무렵 맞추기라도 한 듯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.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. 형부도 순간 멈춰섰습니다.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. 여보, 나 왔어. 남편의 목소리, 너무나도 익숙한,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엔 가장 두려운 목소리였습니다.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뿌리치려 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형부의 손길은 내 몸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. 남편은 현관에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. 빗물 묻은 옷 안에 탁탁 소리를 내며 접혔습니다. 신발 벗는 소리, 그리고 천천히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.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.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형부도 눈빛만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. 남편이 문 앞에 섰습니다.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. 순간 형부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.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.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. 머릿속은 하얗게 타올랐습니다. 무엇을 선택하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문이 열렸습니다. 남편이 들어섰습니다. 그리고 저와 형부를 바라봤습니다.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.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. 알고 있었다는 듯한 섬뜩한 미소였습니다. 역시 둘이 있었네. 남편의 목소리, 차갑고 낮은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.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. 여보, 그게 아니야.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. 형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대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둘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충돌했습니다. 그 긴장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. 남편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. 그래, 이제야 드러나는군. 그의 말. 형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습니다. 넌 이미 알고 있었잖아. 일부러 자리를 비운 거지.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. 처음부터
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. 이건 단순한 비밀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준비된 덫이었습니다.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남편과 형부의 시선 사이에서 나는 그저 선택당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. 창밖의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. 그날 이후 나는 결코 예전의 내가 될 수 없다는 걸. 남편 없는 날 형부가 내 방에 들어왔다. 그 밤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짜여진 그림자 속 나는 스스로의 경계를 잃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반전은 아직도 내 안을 옥죄고 있습니다.